집어넣을까?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수업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끊어서 하고 있는데 뭐 금방 하죠. 근데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개념 설명 하나만 하면은 저번 주에 했던 내용까지 가기 때문에 빨리 한번 끝내줄게요. 자, 요 문제 보면은 집합 A는 원소가 뭐 이거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고, 집합 B는 하나, 둘, 셋, 뭐 요렇게 있어.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 A가 B에 쏙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면 이 B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1도 갖고 있어야 되고 얘도 갖고 있어야 되지? 눈으로 보면은 이게 1이 지금 없지? 그럼 반드시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1일 수는 없잖아. 반드시 1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 생각해보면은 얘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가 1이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까랑 비슷한 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누군데? I잖아. 근데 이거 A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요쪽 1이란 얘기겠지. 맞아? 그럼 따라서 A 플러스 1이 1이니까 A가 이제 0인 걸 알았어요. 끝났네. A가 0이면 요 집합 구성이 요거는 1하고 2였던 거고요. 요거는 3하고 2하고 1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미지수가 원소로 있을 때 이 포함 관계를 통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고요. 요거 똑같아. 필수 9번. 봐봐. 이번에는 포함 관계는 아니지만은 얘랑 얘랑 똑같대. 그럼 두 개의 원소가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겠지? 맞아? 근데 이게 지금 미지수로 가려져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반대로 얘는 이게 3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야 같아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가 3이니까 넘어오면은 요런 방정식에 해가 되겠네? 그럼 A 플러스 3, A 빼기 1이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3 아니면은 1이 돼줘야겠다. 이런 조건이 나오고, 여기서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니까 넘어오면은 요렇게 돼서 인수분해 해주면 A가 1 아니면은 2가 돼야겠지. 그럼 정답이 뭘 것 같아요? 1이요. 이렇게 돼야지 둘 다 만족할 수 있겠지. 요런 문제. 다음은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연습 문제 330번이야. 330번. 근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거 원소 몇 개냐? 2하고 3 두 개예요? 아니죠. 공집합 3개. 뺀 공집합이야, 씨. 원소가 몇 개냐고. 무한개. 무수히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 요렇게 X는 자연수 또는 X는 정수 요렇게 써줄 때만 이제 그게 뭐 두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실수 범위에서 뭐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한 집합이라는 걸 내가 알아먹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지금 부등식으로 표현된 요런 집합들이 다 무한 집합인 거야. 오케이? 범위로 나온 무한 집합. 이해돼요? 근데 조금 이제 불편한 거는 여기가 이제 못생기게 써 있어. 그냥 X면 좋은데 X 빼기 2라 그랬지? 그럼 저거는 집합 A를 봤을 때 일단은 X 빼기 2라는 요 녀석이 이제 A의 원소인 거야. 근데 뒤에 조건이 있는데 X의 범위는 1보다는 커야 되고 3 이하여야 된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녀석이지. X 빼기 2. 요 모양을 만들어줘. 2 빼고 2 빼고 2 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A의 원소인 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인 거지. 이거 무한집합이에요. 그럼 쟤네들을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있는 모든 수의 집합이 바로 A다 이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보면 B의 원소는 요거지. 요거. 근데 B에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7 사이였으니까 여기다가 A를 다 더해.
a를 더하면 a 빼기 1 x 플러스 a, 여기는 a 플러스 7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x 플러스 a의 범위가 되지, 맞아? 요게 바로 집합 b의 범위가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요런 포함 관계를 가져야 돼. 이 뭐 a가 뭔진 모르지만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a가 요만큼이었잖아. 그럼 눈으로 보면 b가 이걸 감싸고 있어야겠지. 이게 어딘진 모르겠지만 a 빼기 1 여기부터 a 플러스 7 요거를 요렇게 둘러싼 범위가 요게 b가 돼주면 되겠다, 이런 식인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c를 보면 이건 단순하네. 이건 그냥 x고요. x는 2a보다 크다. 근데 이게 지금 b까지 다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뭐보다 크다 하면서 이걸 다 포함해야 되니까 2a가 여기 있어줘야겠지. 요런 범위가 c가 돼야 b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 괜찮아? 이해돼요? 어렵니? 그래서 자, 문제에서 말하는 집합 A, B, C의 영역을 수직선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런 상황이 되려면 일단은 복잡하니까 A랑 B만 볼게. A를 이렇게 B가 감싸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는 여기를 보면은 요 A 빼기 1이라는 요 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는 이렇게 왼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이걸 포함할 거 아니야. 됐어요? 근데 요쪽을 보면 어때? 1보다는 A 플러스 7이 오른쪽에 있어야 이 A를 완전히 감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야. 등호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은 이 B가 A를 완전히 감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건 B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 집합, 벤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 집합 B 안에 A가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게 삐져나와 버려. 이런 데가 뭐 원소가 있어, 이런데. 그럼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쪽을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미 등호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요게 지금 A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이 점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 이 점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근데 움직이다가 여기 등호가 분다는 얘기는 요 빨간 점이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겠다는 거지. 같은 좌표에.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A가 B에 속해 있냐 이거야. 이해되네? 근데 보면은 요거는 B는 마이너스 1까지 포함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뭐 A가 삐져나온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가도 괜찮은 거야. 여기 등호가 이렇게 붙어도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요 좌표가 여기까지 와도 A를 여전히 감싸고 있다 이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 봐봐. 여기서 A 플러스 7이 이렇게 위에 여기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는데 얘가 요렇게 1 이렇게 올라왔다 쳐봐. 그러면 요 A에서 1이라는 한 점이 밖으로 삐져나온 거지, 이렇게 삐져나온 거란 말이야. B는 지금 하얀 동그라미란 말이야. 여기가 1을 포함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지. 요렇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줘야지 이 점을 포함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긴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 이번에 1학기 때 부등식 또 배우잖아요? 그때 또 나오는 거야. 그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만.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림이 좀 더러워졌는데 이렇게 A랑 B의 관계를 통해서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까지 확실하게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요 파란 점 EA하고 A 빼기 1을 봤을 때 당연히 EA가 왼쪽에 있어줘야 이걸 포함할 수 있어. 근데 여기도 등호 붙을 수 있냐 없냐 이거야. 그럼 빨리 하면은 요 점이 이렇게 가면은 얘가 빨간 점이 삐져나오겠지 밖으로. 그러니까 얘도 여기 등호 붙으면 안 돼. 그래서 요 세 개의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아야 되고, 첫 번째 거는 풀어주면 요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렇게 되고요. 얘는 A가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6 요거보다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A 하나 빼주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럼 세 개가 다 만족되는 데는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정수는 마2, 마3, 마4, 마5 4개가 된다. 왜? 뭐 틀렸어? 이거 맞췄어요. 응. 성준이 당연히 맞추지. 맞춘 거야 이거. 됐나요? 근데 어렵지만 이거 중요한 거라서 이제 했어요. 우리 이제 부등식 할 때 또 해야 돼. 기말고사에 부등식 들어간단 말이죠. 다음에 집합이 이제 2개가 끝났고 여기 사실 오늘 이따가 애들이랑 같이 할 때 여기부터 할 건데 애들도 여기까지는 대충 설명을 해주고 끝냈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놓고 끝낼게요. 저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데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숫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을 얘기를 해. 사칙 연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숫자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얘네들의 값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얘를 더해라. 뭐 이렇게 뭐 좀 이거 이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합 A에는 1, 2가 들어 있었어. 집합 B에는 홍성진이랑 이승우가 들어 있었어. 이걸 더하래.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지. 그래서 집합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없습니다. 없어요. 집합의 연산은 2개밖에 없습니다. 합집합이라는 거 하고 교집합이라는 거. 요렇게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1, 2, 3 요렇게 하고 집합 B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1, 2, 3 센스 있게 이렇게 해줄게요. B가 1, 2, 4,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첫 번째 연산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하고 B 요걸 연산을 하는데 요렇게 씁니다. 알파벳 U자를 좀 이쁘게 쓴 거야. 이렇게. 이게 합집합이라는 거예요. 읽을 때도 A 합집합 B 이렇게 읽어요. A 합집합 B. 그럼 요거 뜻은 뭐냐면은 그냥 얘랑 얘랑 합쳐라 이거야. 그럼 합집합의 연산 결과는 그냥 요겁니다. 이게 합집합이야. 이게 합친 거야. 그럼 요거 답이 뭐냐면은 1, 2, 3, 4, 8 요게 합집합 연산 결과야. 연산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눈으로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당연히 이건 집합과 집합을 연산을 하는 거니까 결과도 집합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과도. A랑 B랑 합친 새로운 집합이 된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된 게 하나의 집합인 것처럼 또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합쳐버렸어. 됐나요? 여기서 이렇게 U자 모양을 쓰는 거는 영어에서 여기서 따온 거예요. 유니온. 합치다. 결합하다. 이런.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란 연산이 있는데 이 교자라는 거는 그 뭐야 교차로 할 때 교점 할 때 교자야. 겹치는 걸 뭐라 이거야. 그럼 얘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로 써줍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은 여기야 여기 겹친 거. 그럼 이거의 연산 결과는 뭐냐면은 1하고 2 여기 이제 교집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영어에서는 and에서 n을 따와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A and B.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잖아, and가.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and라는 느낌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 and. 됐어요? 참고로는 요 합집합이라는 뭐든 or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A 또는 B 이런 느낌인 거야. A에 있어도 괜찮고 B에 있어도 괜찮고. 요거는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해야 되고 이런 뜻인 거야. 합집합, 교집합. 너무 쉽죠? 됐네?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서로 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집합이 1, 2 B가 3, 6 이런 집합이야. 그럼 A는 1, 2 B는 3, 6 같은 공간에 놔둬도 겹치는 게 아예 없죠. 이런 걸 서로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뭐야 자연수에서도 이 말을 쓰잖아.
예를 들면은, 뭐랄까. 9하고 12가 있어. 이거 서로 소냐? 서로 소야? 아니지. 왜 아니야? 겹치는 약수가 있잖아. 그치? 공약수가 3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서로 소냐? 그치?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그럼 이런 걸 서로 소라고 하지. 겹치는 게 없는 걸 서로 소라고 하지. 그럼 집합에서도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없어. 그럼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이렇게 교집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이야. 이게 서로소의 정의입니다. 둘이 떨어져 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책에 나온 대로 좀 해주면 거기 138페이지에 맨 아래 개념 보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거 전에 첫 번째 당연한 거지만 교환 법칙 A하고 B를 합쳐 B하고 A를 합쳐 당연히 똑같죠. 순서가 상관이 없겠지. 어차피 두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A하고 B의 공통 부분 B하고 A의 겹치는 부분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교환 법칙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아래에 있는 거는 A하고 공집합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A하고 공기하고 합쳐. 뭐가 될까요? 그냥 A야. 뭐 더해지는 게 없잖아. 합집하면 그냥 합치는 건데.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을 해. 그럼 뭐가 겹쳐요? 아무것도 안 겹쳐요. 어차피 얘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됐어요? 그리고 A하고 A랑 A랑 합쳐. 뭐 그냥 A고요. A랑 A랑 겹쳐. 그냥 A다. 뭐 당연한 얘기지. 괜찮나?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이건 뒤에 가서 좀 나오는데. A하고 A 합집합 B. 요런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눈으로 보세요. A라는 거 하고 A 합집합 B가 있어요. 오케이? 이걸 합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냥 큰 놈이 나와버리겠지. 맞아? 그렇잖아. A 합집합 B라는 건 무조건 A를 갖고 있단 말이지. 여기다 A를 합쳐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괜찮아요? 그럼 반대로 A하고 A 합집합 B가 있는데 이거를 교집합을 해. 오케이? 쟤 다 배웠나봐. A하고 A 합집합 B면은 이거 전부 다잖아. 그지? 겹치는 부분을 보는 거지? 그러면 작은 놈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이런 당연한 것들이 성립된다, 이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어려운 건데, 아마, 이 집합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요. 어떤 집합이 있어. 이게 뭔지 몰라? 둘 다 뭔지 모르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쳤대. 근데 A가 나왔대. 이게 무슨 소리일까? 말하면 A가 막 B를 먹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지? B가 공집합. 그것도 뭐 일부 답은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내가 A가 있었는데 A에다가 B를 합쳤어. 근데 어떻게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럼 뭔 얘기야? 원래 B가, 그치?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야. B가 갖고 있던 거는 A가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 얘기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됐대. 이번엔 A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을 봤더니 그게 전부 다 A였대. 이게 뭔 소리야? 요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요 상황에서는 A에다가 B를 합치면 그냥 A죠. 위에 그림에서는. 됐어요? 근데 아래 그림에서는 A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을 보면 그냥 이거지? 이렇게 쏙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야. 이게 집합할 때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 오늘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아이고,
부집합이 뭔지 모르지만 두 개를 했는데 한 놈이 나왔어. 그럼 포함 관계가 있는 거야, 일단은. 근데 합집합을 했는데 나왔으면 이놈이 큰 놈입니다. 합쳐서 나왔으면 이놈이 큰 놈이야. A가 큰 놈. 됐어요? 교집합을 했는데 나왔으면 A가 작은 놈인 거야. 요런 느낌으로 좀 외워주세요. 괜찮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